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생활 패턴이 다 바뀌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한 변화예요. 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표현도 정확히 맞는 겁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프로젝트 어떤 걸 하든지 다 돈을 버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러한 탐욕스러운 속마음, 인간의 간사스러운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99% 아니 99.9%가 사기입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콕플레이를 가지고 사기네 뭐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은 안티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안티라고. 저는 안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이 콕플레이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사기밖에는 못 받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뒤다 보면은, 조금만 연구하면은, 이러한 강의라든가 영상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이거 뭔가 다른 건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 페이크, 가짜에 당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 좋은 선택이냐 나쁜 선택이냐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세 가지의 육하 원칙 중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 따져주세요. 세 가지만. 자,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사업 목적이 뭐냐? 자, 프로젝트마다요. 회사별로 사업 목적은 아주 다 그럴듯합니다. 사업 목적은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말 잘 만들어내요. 목표성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실체와 정체가 명확하냐 아니냐.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떤 일을 했고 지금 어떠한 사회적 존재에 있느냐. 왜냐하면요. 그러한 과거를 걸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남한테 사기를 못 칩니다. 그리고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은 절대로 사기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든 사업이라면은 한 번쯤 검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기 사업 중에서 99%가 사기예요. 아니 99.9%가 사기인데 99.9% 중에 99.9%가 다 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다 중국에서 건너온 겁니다. 중국은요. 지금도 하루에 100개 이상의 사기 스캠 사업들이 나와요. 치고 빠지고 못 잡아냅니다. 네. 외국은요. 외국인들이 만든 거 걔네들이 만든 건 당해도 악수를 못해요.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쫓아가서 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정체가 정확한 사람이 만들었느냐 아니냐를 따져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대부분 사업들이 다 다단계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요. 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할까요? 정말로요. 좋은 사업이고 자신 있는 사업이면은 세상이 다 우리나라는 특히 더하지만 전 세계가 이 네트워크 MLM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예. 근데 왜 다 다단계 네트워크로 할까요? 자신 있으면 광고해가지고 일반 유저 모으는 게 맞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은. 내 상품에 강점이 있고 내가 광고하고 마케팅할 자본력이 있으면은 일반 마케팅 합니다. 다. 근데 거의 100%, 99.9%가 다 네트워크를 해요. 유저를 모으는데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유저를 모으는 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단계 네트워크 방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라는 것은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내가 마케팅할 능력과 자본이 없어요. 광고할 돈이 없어요. 또 마케팅을 수십억 수백억을 뿌린다고 해서 기존의 브랜드 있는 제품을 이길 방법이 없어. 모호해. 그러면은 돈만 쓰고 이 사업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아이템, 그러한 상품들을 자, 내가 마케팅, 광고하고 유통에 들어가는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써보고
좋으면 누구한테 소개 좀 해줘. 입소문을. 그러면 내가 광고비를 가지고 유통마진을 가지고 보상으로 줄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고 이게 이론적 본질이에요. 즉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얻게 만드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정말 인류 역사에서. 그런데 이것을 다 나쁘게 사용을 합니다. 회사가 매출을 올리려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사기꾼들이 돈 먹고 튀려고. 그러니까 뭐죠? 다단계로 돈을 모아서 금융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금융 피라밋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으로 포장만 한 겁니다. 블록체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자, 무슨 거래소가 유저를 만들겠다고 다단계로 해서 자기네 거래소 코인을 판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바이낸스도 세계 최고의 바이낸스도 처음에 다단계로 했거든요. 다 레퍼럴 마케팅으로 다 한 거예요. 메이저 기업들은. 그런데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왜 100계정, 60계정, 40계정 이렇게 다계정을 왜 권장을 하죠? 유령이 거래소 이용하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뭐예요? 답 나왔잖아요. 나갔던 돈 다시 계정 바꿔서 돈 다시 갖다 넣어. 폰지, 돌려막기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계정을 여러 개를 조장하는 거고요. 또 지금 세계적으로 파일코인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좋아요. 파일코인. 저도 개인적으로 거래소에서 사는 거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웹사이트는 HTTPS예요. 인터넷이. 그런데 여기에 가장 취약점이 뭐예요? 보안성이 없어요. 해킹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고자 여기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넣은 것이 파일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코인 좋은 거하고 채굴기를 다단계로 파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말이죠. 정말 그 채굴기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한국만 해도 70개가 넘게 있습니다. 다 자기네 채굴기가 세계 최고래요. 그럼 전 다단계로 안 팔 거예요. 왜 다단계 수당까지 주면서 다단계 소리 들어가면서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걸 합니까? 차라리 투자기관 가서 야, 내 채굴기 성능 니네가 검사해봐. 검증됐으면 나한테 1,000억 또는 1조만 투자해줘. 내가 여기서 파일코인 채굴해가지고 니네하고 나눠줄게. 아니면 비트메인이나 카나온 세계 최고의 1, 2 채굴기 회사에 가가지고 야 내가 니네 이름으로 OEM으로 납품해줄게. 우리 거 검증해봐. 걔네 거 레떼를 붙이면요 날개 돋친지 팔립니다. 왜 다단계로 팔아요? 왜? 방법이 있는데 뭐죠? 다단계 판매예요. 채굴기 판매, 채굴기 판매 다단계. 파일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채굴기 팔아서 수당받는 구조란 얘기입니다. 또 있어요. 무슨 재정거래 아비트레이션을 해가지고 거래소 간에 차액을 이용해서 돈을 남겨서 이익을 해주겠대요. 많죠? 여기에 다 당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이 트레이딩이나 차익거래 아비트레이션은요. 돈이 많으면은 보세 움직임이 둔해요. 보세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익이 안 나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메이저 거래소에서 자체 트레이딩 팀이 다 있습니다. 남한테 안 줘요. 먼저 재정거래 수익을 먼저 가져가고요. 정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만든 봇이 인공지능 봇이 정말 탁월하다. 그렇다면요. 저 같으면은 여기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에 갖다 줄 것 같아요. 왜? 적자의 허덕이거든요. 걔네한테 보여주고서 야 이거 니네가 검증해봐봐. 진짜 차트 검증해보고 성능 검증해봐. 이거 맞다고 하면 니네 돈 나한테 1,000억만 1조만 넣어줘봐. 내가 한 달에 1% 남겨서 돌려줄게. 걔들 그래도요 엎드려 절하면서 돈 줍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왜 다단계로 돈을 걷어가지고 왜 뭐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다단계를 한다고요? 정말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지가 언제 봤다고 나 돈 벌어준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벌어가지고 수익을 돌려줄 건데.
예, 재원에 대한 거거든요. 이것과 이 세 가지가 다 녹아 있는 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마케팅 플랜이에요. 리워드 플랜이라고 하죠. 이걸 분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함정이나 독소조항, 허들이 있으면요. 100% 그것도 사기예요. 여기선 아주 그럴듯한 얘기하면서 여기에 조건을 걸어놓으면 그것도 사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만 따져도요. 여러분들 돈은 못 벌어도 돈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셨던 직간접으로 경험하셨던 그러한 사업들과 우리 콕플레이와 양쪽에 올려놓고 이것을 가지고 저울질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자, 우리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콕플레이를 다 하실 수 없어요. 많은 내용이 전달해 가니까. 그런데 딱 두 가지는 알고 가셔야 콕플레이가 갑자기 친해지고 싶어져요. 그리고 몸에서 심리적 저항감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 돈을 왜 받지? 돈을 왜 주지? 왜 돈을 받고 주지? 그리고 그 돈의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돌려막기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은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자, 돈을 왜 받지에 대한 문제. 퓨처넷이라는 사업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여기. 거기가 광고 보면 돈 준대요. 맞는 얘기야. 나 이 플랫폼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신박했어. 이거 가능성 있는 플랫폼이다. 유저만 모이면 광고주가 들어올 거고. 그럼 광고 수입을 가지고 유저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된다. 그런데 왜 돈을 달라 그래요? 나보고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왜 내가 돈을 넣어야 되죠? 아니 내가 광고 보면은 돈만 주면 되잖아요. 내가 유저 역할 할 건데 돈만 주면 되지 내 돈을 왜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광고 볼 수 있는 자격을 따야 된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고 나한테 줘. 그리고 내가 광고 보는지 안 보는지 니네가 검증해. 그리고 내가 광고 봤으면 나한테 돈 주면 되잖아. 이게 상식인 거예요. 무슨 광고 볼 수 있는 자격을 해요. 결국엔 뭐예요? 목돈 넣고 푼돈 받아가는 거고 내 목돈을 앞에 사람 푼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폰지예요. 결국엔 폰지로 판명이 났잖아요.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콕에서는 왜 돈을 받지? 그리고 왜 돈을 주지? 그리고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지? 그 두 가지를 알려면 반드시 콕플레이가 탄생된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배경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통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깔려면은 미국 회사 구글이 관리하는 플레이 스토어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을 해놓고 구글이 이 앱 회사들한테 앞으로 버는 돈의 30%를 떼가겠다는 발표를 해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는요. 디지털 식민지화가 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애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왜? 독점적인 자본 권력이거든요. 자, 그 전 세계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이 예속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의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국이에요. 자, 어제도 좋은 소식 나왔죠. 윤여정 씨. 작년에 기생충에 의해서 미나리 그리고 여우 조연상. 한국이 만든 영화도요. 세계적인 거예요. 콘텐츠 자체가. 전 세계는요. 지금 K-드라마에 심취해 있어요. 예. 전 세계는 킹덤이란 드라마 때문에 갓하고 호미를 아마존에서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매출 1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K-팝은 말할 거 없죠? K-팝은. 예. K-드라마, 게임은요. 전 세계 1, 2, 3위 업체가 다 한국 업체입니다.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대단한 나라예요. 웹툰이 일본이 전 세계 지배를 했거든요. 웹툰을, 만화를. 근데 네이버 웹툰이 일본을 이겨버렸어요. 엄청난 나라에 지금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크리에이터들이죠. 개발을 해서 어떻게 글로벌 유저를 만나야 되느냐? 반드시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 넷플릭스에 올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우리 아니었으면 어떻게 글로벌로 매출이 나오니? 카카오 네이버가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었니?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되니? 그러니까 돈 내놔 하면서 매출의 30% 이상을 강제적으로 떼갑니다. 그리고 내 것을 올리고 싶어도 이 큐레이션이라는 건 선정권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선정권조차도 지네가 다 갖고 있어요. 지네가. 그리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아요. 어떤 거? 내 컨텐츠가 얼마나 노출이 되고 얼마나 다운이 되고 얼마나 매출을 했는지. 그리고 돈을 달래서 사정해야 돈을 받죠. 왜? 방법이 없으니까. 항의하면 바로 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가는 건데 이것을 말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넣게 되면은 내용이 달라져요. 컨텐츠, TV, 엔터테인먼트, 게임, 웹툰, 영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구글이나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구색 맞추기다라고 하는 지적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나마. 제가 시작했던 1년 8개월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의 추진 전략과 방향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저한테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볼 것도 없고 다 지난 거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쇼핑할 것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뭐야? 뒷돈 가지고 앞에 돈 돌려막는 돌려막기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분이 안타까워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러한 방송을 봤던가 이런 자리에 오셨으면 그런 얘기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피드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은 그런 얘기 못 할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저희가 한 3년 뒤에 모실게요. 뭘로? 소비자로 모실게요. 소비자로. 예.